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 선택지가 없는 길을 걷는 사람이 많아졌다. 퇴직 후 삶이 자유로울 줄 알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고르는 일자리는 줄어들고 할 수 있는 일은 육체 노동뿐이다. 퇴직 전에는 선택권이 있었다. 어떤 회사를 갈지, 어느 팀으로 옮길지, 연차를 낼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했다. 하지만 은퇴 후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선택은커녕 선택당하지도 못하는 현실에 부딪히는 순간 노후란 단어가 얼마나 막막한 것인지 실감하게 된다. 나이 들면 경력이 무기가 되리라 믿었고 품위 있는 노후를 꿈꿨지만 결국 단순노동이라는 벽 앞에 모두가 평등해졌다. 첫 번째 사례는 61세의 박종훈 씨다. 그는 35년 동안 통신업계 대기업에서 근무했다. 서울 본사 전략기획팀에서 퇴직할 당시 직함은 부장이었고 매년 수천만 원의 연봉을 받았다.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직장인이라 불렀고 그는 정년 퇴직 후 소일거리로 강연이나 자문정도 하며 여유롭게 살 줄 알았다. 그러나 퇴직 1년 만에 그는 재취업 시장의 냉혹함을 절감했다. 이력서를 수십 곳에 넣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경력은 훌륭하지만 연령이 부담스럽다는 말뿐이었다.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는 이미 젊은 세대 몫이었고 그가 갈 수 있는 곳은 편의점, 마트, 주차장 등 단순노동 현장이었다. 결국 박 씨는 현재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하루 8시간씩 박스를 옮긴다. 체력은 이미 예전 같지 않은데도 다른 선택지가 없어 이 일을 한다고 말한다. 그가 무거운 상자를 들어 올릴 때마다 과거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던 손이 기억나 가끔은 눈물이 난다고 했다. 두 번째 사례는 58세 여성 김선희 씨의 이야기다. 그녀는 중견 제약회사에서 오랫동안 영업팀장으로 일했다. 타인에게 신뢰를 주고 설득력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능했고 사내 교육 강사로도 활약했다. 퇴직 후 그녀는 작게나마 자신의 능력을 살려볼 수 있기를 바랐다. 보건소나 공공기관에서 건강관리 안내 업무를 맡거나 복지시설에서 상담사로 일해보려 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자격증이 없다거나 정년 퇴직자 위주로 뽑는다는 식의 거절뿐이었다. 결국 김 씨는 지금 아파트 단지 내 커피숍에서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바리스타 보조로 일하고 있다. 하루 4시간 최저시급을 받으며 머그잔을 닦고 테이블을 정리한다. 그녀는 말한다. 내가 이런 일 할 줄은 몰랐어요. 물론 노동의 귀천은 없지만 누가 선택한 것도 아닌 길을 걷는 건 참 허무하네요. 세 번째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다 60세에 퇴직한 이정재 씨의 사례다. 그는 30년 넘게 사회복지 분야에서 근무했으며 지역사회 복지정책 수립에 깊이 관여했다. 퇴직 후에는 조용한 삶을 기대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연금은 적었고 아이들, 결혼과 부모 병원비로 퇴직금은 금세 바닥났다. 재취업을 결심했지만 그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복지 관련 기관에 수차례 지원했지만 채용은 모두 경력 10년 미만의 3040대가 대상이었다. 결국 이 씨는 마트의 장바구니 정리 업무를 맡게 됐다. 매일 9시간씩 고객이 사용한 카트를 정리하고 바닥에 떨어진 상품을 치우는 일을 한다. 그는 사람들이 나를 눈여겨보지 않아서 좋아요. 사회복지사로 일할 때는 항상 사람들 앞에서 설명하고 설득해야 했는데 지금은 말 한마디 안 해도 돼서 마음은 편하죠. 그런데 몸은 예전보다 더 지쳐요. 라고 말한다. 이들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은 선택권이 사라졌다는 절망이다. 단순히 일자리를 잃은 것이 아니라 존엄을 잃은 것이다. 누구나 퇴직 후의 삶을 상상하며 현재를 버텼다. 하지만 그 삶이 단순 노동으로 점철된 현실이라면 과연 지금의 청년들에게 열심히 일하면 노후는 편하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터에서 배제되는 구조는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제도와 사회가 고령 노동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탓이다. 현실이 이렇기에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문제를 넘어서야 한다. 지금 50대라면 60대의 선택권을 갖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경력 전환이 필요하다. 단순 노동 외에도 택할 수 있는 기술 기반 일자리, 자격증 취득, 비대면, 직종 등으로 영역을 넓혀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연금, 금융자산, 생활비 절감 구조를 확보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는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다시 선택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잃지 않는 것이다. 나이 든다는 건 언젠가는 물러난다는 뜻이다. 하지만
물러난다고 해서 투명 인간이 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사회는 퇴직자를 소비자로만 보지 말고 경험과 경력을 갖춘 인적 자원으로 봐야 한다. 개인 역시 퇴직 후에도 선택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 지금의 선택이 미래의 선택권을 결정짓는다. 그렇기에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나이 들었을 때 어떤 선택지를 가질 수 있을까? 지금 이대로라면 나도 결국 단순 노동 외엔 남지 않을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은퇴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개 편안한 삶을 먼저 떠올린다. 아침에 눈을 떠 천천히 산책하고 오랜만에 아내와 손잡고 마트에 가고 오후엔 자식들이 보낸 손주 영상을 보며 웃는 그런 장면 말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런 이상과는 너무 다르다.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맞이하는 건 불확실한 수입, 줄어든 사회적 역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고통이다. 이건 단지 돈이 없다는 문제만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내가 정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상실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정년을 마치면 이제 좀 쉬어야지라는 말을 습관처럼 해왔다. 하지만 그 말은 실제 은퇴자들에겐 현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다. 연금만으로 생활이 되지 않기에 일을 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다. 그런데 일을 하려고 해도 나이 든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질 않는다.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건 단순 노동뿐이고 그나마도 체력이 허락하는 한에서다. 결국 일하고 싶어도 못하고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이상한 상황이 반복되는 거다. 이런 현실을 두고 개인의 준비 부족만 탓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은퇴 이후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떠넘겨왔기 때문이다. 회사는 일정 나이가 되면 아무 미련 없이 보내고 국가는 생계형 노인 일자리를 만든다며 하루 23시간짜리 공공근로를 소개한다. 기업과 사회 모두가 고령자의 노동을 보완적으로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당사자들은 은퇴 후에도 온전한 노동자로 다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중요한 건 이 문제가 특정 소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다. 이제 곧 베이비붐 세대의 마지막 줄까지도 본격적으로 은퇴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그 인원만 해도 수백만 명이고 이 중 다수는 충분한 자산이나 연금 없이 은퇴를 맞는다. 그럼 이들이 어떤 선택지를 갖게 되느냐 하면 결국은 비슷하다. 경비, 청소, 배송 보조, 마트 보조 등 반복적이고 단순한 일들이 전부다. 물론 노동에 귀천은 없지만 이 일을 원해서가 아니라 다른 선택지가 없어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자존감을 갉아먹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첫째는 구조적으로 은퇴자의 일자리에 대한 시선을 바꿔야 한다. 단순 노동만이 고령자에게 적합하다는 인식은 틀렸다. 오히려 수십 년간 쌓은 경험과 업무 이해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들이 훨씬 많다. 실제로 중장년층은 고객, 응대, 상담, 교육, 관리직 등에서 높은 능력을 보인다. 이걸 살릴 수 있는 재설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은퇴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운영이나 멘토링 프로그램 같은 것들 말이다.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면접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구조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 둘째는 본인의 전략 변화도 필요하다. 은퇴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전제를 깔고 퇴직 전부터 새로운 기술이나 자격증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직 직전이 돼서야 부랴부랴 준비를 시작한다는 거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50대 초반, 길게 보면 40대 후반부터는 퇴직 이후를 염두에 둔 커리어 전환을 계획하는 게 좋다. 요즘은 온라인 강의도 잘 돼 있어서 일하면서 자격증 공부나 기술 습득이 어렵지 않다. 단순히 뭔가 하나 해봐야지 하는 막연한 의지보다는 이걸 배워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 수 있다는 식의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 셋째는 경제적 준비다. 요즘은 연금만으로는 살 수 없는 시대다.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임대소득 등 다양한 수입원을 조합해야 실제 은퇴 생활이 가능하다. 이 부분은 금융지식이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돈 문제는 은행 창구나 보험 설계사에게 맡기는 식으로 넘겨버린다. 하지만 이제는 본인 스스로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야 할 시점이다. 어느 정도는 스스로 투자와 자산관리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은퇴 이후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정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선택권이 사라졌다는 느낌은 단지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붕괴로 이어진다. 회사에서 누구 팀장, 무슨 과장이라고 불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명시가 되고, 자식들도 바빠서 자주 연락이 안 오고, 친구들마저 하나둘 멀어지면 존재 의미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런 감정적인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퇴직 이후에도 내가 누구인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노동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지탱하기 위한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것이 소소한 취미일 수도 있고 봉사활동일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스스로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이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 한다. 그런데 그 말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왜냐하면 퇴직 후부터 남은 수십 년이 오히려 두렵기 때문이다. 일할 수도 없고 쉴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고통일 뿐이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퇴직 이후를 위한 선택지를 하나씩 만들어가야 한다. 타인의 선택에만 기대지 않고 스스로 길을 만들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나이 들어서도 선택할 수 있는 인생을 사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단지 그 시작은 준비된 자에게만 주어질 뿐이다.